네, 오늘은 부동산 경매 물건을 권리 분석하는 데 필요한 이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부동산 경매를 권리 분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 7가지네. 그리고 2번은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 7가지 중에서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권리는 3번 최선순위 전세권, 즉 일정 조건 충족 시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경우는 4번은 다가구 주택 일부 호수를 전세권 설정한 경우와 다가구 전체를 임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경매 신청의 차이는 자 5번 경매 물건 명세서상의 말소 기준 등기를 찾는 방법 그리고 6번은 경매 물건이 매각되는 경우와 인수되는 등기 그리고 소멸되는 등기에 대해서 그리고 7번은 주택이 일괄 매각되는 경매 사건에서 건물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다른 경우 말소 기준 권리와 임차인을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8번은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과 법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9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중소기업의 대항력 발생 시점 10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 제7항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선 변경권, 즉 대항력 취득과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받는 채권을 계약으로 한 경우와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하게 되는데 이때 임차인 대항력도 승계되는가? 자, 이는 오늘 10번까지 하기는 좀 버겁고 일단은 한 6번까지 하겠습니다. 7번까지 빠른 시간 안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부동산 경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 이 보면은 좀 크게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부동산 경매를 권리 분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 7가지. 자, 1번. 7가지 종류에는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리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최선순위 전세권. 자,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물건을 권리 분석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경매 물건이 나오면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저 등기상 전부증명서를 보면은 거기에 이런 권리가 나와 있습니다.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리고 최선순위 전세권 이렇게 7가지가 모두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압류, 저당권, 담보가 등기 이렇게 3개만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5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압류, 가압류, 저당권,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자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2개 넣든 3개 넣든 5개 넣든 7개 모두 넣든 그 중에서 자, 이 보면은 문서 이 권리 접수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 등기부에 보면은 이런 권리를 설정한 가압류든 저당권이든 전세권이든 이 권리를 설정한 접수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러면 최선순위 전세권은 모두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일정 조건 충족 시에 가능하다. 일정 조건 충족은 어느 경우냐면은 자, 아파트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집합 건물입니다. 그리고 다세대 집합 건물은 자, 종류가 아파트, 다세대, 그다음 오피스텔, 근린상가 이런 겁니다. 자, 이럴 때 아파트나 근린상가나 오피스텔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자, 최선순위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최선순위로 설정한 전세권이 그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했을 때 또 아니면은 그 전세권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했을 때 이럴 때 최선순위 전세권의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최선순위 전세권이라도 말소 기준 등기가 되지 않는 것은 일반 건물, 자, 집합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 주로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보면은, 2층에만 이렇게, 2층에 안채라든지 2층 바깥채, 자, 아니면은 1층 안채라든지 1층 바깥채만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건물 전체에, 토지와 건물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되고 그 전세권이 최선순위에 됐을 때, 그리고 그 최선순위 전세권으로 경매를 신청하거나 아니면은 배당 요구를 했을 때 그 전세권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면은 전세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집합 건물, 아파트, 근린 상가, 그리고 다세대 주택 이런 데 설정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서는 토지 건물 전체에 설정되어야 됩니다. 1층 안채나 2층 안채, 2층 바깥채 이렇게만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됐을 때는 말소 기준 등기가 안 되고 다가구나 다가구나 일반 주택에서 전세권이 설정됐을 때는 토지 건물 전체에 설정되고 최선순위로 설정되고 그리고 그 전세권에서 경매를 신청하거나 또 그 전세권에서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 그때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1번 마치겠습니다. 2번. 자, 조금 전에 설명한 말소 기준 권리 종류 7가지 설명드렸죠. 자,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최선순위 전세권, 일정 요건 충족 시에 중에서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등기부, 등기상 정부 증명서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바로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최선순위 전세권 중에서 등기부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거죠. 가등기는 두 종류가 있는데 담보가등기가 있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말소 기준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는 근저당과 성격이 같기 때문에 돈을 받기 위한 딱 여기 보면은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최선 전세권은 모두 돈을 받기 위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소유권. 매매가 하면은 소유권은 자, 돈을 받기 위한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소유권은 말소 기준 등기가 아닙니다. 자, 그 부분을 아시고, 그리고 전세권도 최선순위로 전세권이 설정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전세권으로 경매를 넣으면 임의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전세권인데, 임의 경매, 전세권은 물건이기도 해 임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가지고 판결문으로서 채무 명의로 해서 그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강제경매입니다. 강제경매. 여기서 말한 것은 임의경매를 말하고 있다. 그 부분을 아시고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선순위 전세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경우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자,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게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는 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자, 여기서 최선순위 전세권은 자, 경매를 넣으면은 보증금을 전에 배당받지 못하여도 자, 낙찰자가 전세권자의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또 경매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최선순위 전세권으로 한 1억이 최선순위로 지금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경매가 들어가서 낙찰될 경우에 한 7천만 원이나 부동산 하락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깡통 전세가 나오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보증금은 1억인데 부동산 하락기에 경매가 들어가는 바람에 낙찰 금액이 7천만 원이면 최선순위 전세권으로 경매를 넣었을 때는
자, 자기 보증금 1억이지만 7천만, 낙찰 금액 7천만 원 받고 낙찰자는 그 잔액 보증금 3천만 원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1억을 다 받기 위해서는 경매를 넣지 않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낙찰자가 그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물건이니까 전세권은, 자, 낙찰자가, 그 전세권을 인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그리고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건물 전체의 전세권을 설정하고 그 전세권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하거나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임의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는 거. 이 부분 아시고, 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최선순위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위해서.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해놨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불안해. 그래서 전세권 설정도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권리가 각자 다릅니다. 전세권은 물권, 또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두 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임차권으로서 배당 요구를 했을 때 전세권 물권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드린 1억 전세권을 걸었어. 그런데 전입신고까지 했어. 근데 낙찰 금액이 7천만 원입니다. 근데 배당 요구한 것이 임차권으로 한 거지요. 그러면은 7천만 원에 낙찰되었으면은 지금 사용한 것은, 자, 임차권으로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럼 잔액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전세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낙찰자는 전세 보증금 3천만 원을 전세권자한테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전세권도 설정하면서 전입신고까지 하면은 가장 안전한 상태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입을 해가 있는 상태지요. 자, 그러면은 이때 경매가 들어갔을 때 만약에 조금 전에는 임차권으로 배당 요구를 한 경우를 설명했고, 그럼 전세권으로 할 수도 있죠.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1억 전세금인데 7천만 원에 낙찰되면은, 자, 전세권으로 해서 7천만 원 받고, 임차권, 양력 있는 임차권이기도 최선순위 전세권이니까 양력 있는 임차권이 되기 때문에 또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낙찰자한테 양력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으로서는 7천만 원이 소멸되지만 임차권 전입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낙찰자한테 양력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잔액 3천만 원을 이 전세권자한테 주고 부동산을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설명드리면은, 자, 다가구 주택의 일부 호수를 전세권 설정한 경우, 그리고 다가구 주택 전체를 임대하여 전세권 설정한 경우, 경매 신청의 차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다가구 주택이나 주택에서 일부 호수를 전세권 설정하면은 과소 기준 등기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 전체를 임대해. 자기가 다가구 주택 전체, 원룸 투룸이 10개 있든 15개 있든,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19세대까지 가능합니다. 19. 원룸 투룸을 19호실까지 가능하지요. 그러면은, 자, 다가구 주택 전체를 임대해가지고 전세권을 설정했다. 그러면은, 이 경우도 지상 건물만 하면 안 돼. 자기가 토지까지, 건물하고 토지까지 전체 임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하면은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가구 주택 일부 호수를 전세권 설정한 경우는 건물 전체에 대한 전세권 설정이 아니어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원의로 임의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말입니다. 일부 호수로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는 임대인한테 보증금 반환을 원의로 한 임의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럼 임대인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임의 경매를 할 수 없으니까.
자,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가지고 그 판결문이 바로 채무명의가 돼가지고 그 채무명의로 해서 자, 이 확정 판결문에서 강제격리를 신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구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는 자, 토지까지 전체라는 것은 자, 건물만 말하는 건 아니고 자, 토지하고 건물 전체를 임대해서 자, 여기 다가구 토지 포함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토지 포함. 자, 토지 포함해가지고 전체를 임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라면은 보존금 청구 소송 할 필요가 없어. 물건이기 때문에 필요 없고 그 전세권에 의해서 자, 임의경민을 신청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합 건물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아파트, 근린상가, 오피스텔,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이런 겁니다. 자, 이는 집합 건물은 한 동에 여러 호수가 있으나 각각 독립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분양이 된 거지. 다가구는 19세대까지 있지만은 소유자가 한 명입니다. 근데 다세대는 각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각각 호실마다 세대마다 분양이 된 상태고 다가구는 건축법상 19세대까지는 소유자가 한 명이란 거. 그래서 집합 건물의 경우는 한 동에 여러 호수가 있으나 각각 독립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합 건물에 최선순위 전세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미 경매 신청을 통해서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 그리고 자, 이어서 중요한 거 여기서는 아파트 다세대, 근린상가 그리고 오피스텔은 전세권을 설정해놓으면은 그게 물건이기 때문에 최선 순위로 전세권을 설정해놓으면은 그 전세권에 의해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판결문을 받지 않고. 자, 그 내용입니다. 자, 5번. 매각 물건 명체서 상에서 말소 기준 등기를 찾는 방법은 그럼 어떻게 되냐. 보통 보면은,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실전 물건을 보면은,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찾기가 쉽지 않네요.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자, 그러면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서 말소 기준 등기를 찾는 방법은, 말소 기준 등기에 보면은, 최선순위 설정 일자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최선순위 설정 일자. 자, 그럼 최선순위 설정 일자 기재되어 있는 그 내용이 바로 말소 기준 등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소 기준 말소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 보면은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나왔습니다. 그 바로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말소 기준 등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 거예요. 여기서 자, 보면은 이 물건에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내용을 자, 여기도 말소가 까지 다 나와 있는 게 있네. 내가 물건 명시에서 나와 있는 게 있네요. 자, 매각 물건 명시서가 지금 나온 게 없어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 물건 명시서 상에 보면은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바로 말소 기준 등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면은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여기에 자 보면은 최선순위 실정일자 나와 있죠. 2022년 9월 20일 건저당 건에 가지고 자 이 바로 이 경매 사건에서는 2022년 9월 20일에 설정된 건저당 건이 최선순위 설정일자죠. 이 바로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이걸 봐야 돼. 지금 창원지방법원에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이렇게 작성해 놨는데 이 경매 사건에서는 지금 말소 기준 등기가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2년 9월 20일 건저당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기부를 보니까 이렇게 녹아 있죠. 건저당 2022년 9월 20일 말소 기준 등기다 이렇게 녹아 있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뭘 보고 찾는다? 매각 물건 명세서 최선순위 설정일자를 보고 찾아낸다는 거.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6번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 물건이 나오면은 자 인수되는 권리가 있고 소멸되는 등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권리를 선순위를 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오는 권리를 후순위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물건을 보면은 말소 기준 등기가 바로 건저당입니다. 2022년 9월 20일.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오는 권리를 후순위 됐으니까 이 후순위는 다 소멸됩니다. 선순위 같은 경우는 2022년 9월 20일 이전에 임차를 한다든지 전입신고를 한다든지 뭐 이런 또 가등기를 한다든지 뭐 가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권리는 선순위라는 거죠.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는 권리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권리를 선순위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오는 권리를 후순위하는데 선순위는 낙찰자가 모두 인수하고 그리고 후순위는 인수할 필요가 없다. 이 정도를 알고 경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후순위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는데 딱 예외적으로 지금 세 종류는 인수가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 자, 후순위는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데 이 권리들은 인수를 해야 된다. 자, 예고등기 그리고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가처분 그리고 건물 출금 및 토지 인도 청구권 가처분 이거는 후순위로 좀 이렇게 요 후순위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이런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이렇게 인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후순위지만은 예고등기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가처분 건물 출금 및 토지 인도 청구권 가처분은 낙찰자가 인수를 한다고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6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